자,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따님이 동양대에서 봉사한 기구가 어디죠? 제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아니 아까 네. 교양학부 소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산하 무슨 영어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기억납니다. 어깨 어느 의원 질의하실 때 영어영재교육센터냐 아니면 영어영재교육원이냐 하는데 후보자께서 명쾌하게 의원을 향해서 그 기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네,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영어 영재 프로그램입니다. 교양학부 주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아까는 말씀 잘 하시던데. 이게 동양대 교양학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 질의에 영어영재교육센터라고 하니까 네. 아니고 영어영재교육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 발급 상장이 네. 그 아까 다른 그 의원님께 정정 말씀드린 거는 그 상장 발급 주체가 예. 영어 영재 센터가 아니라 예. 어학교육원이라고 정정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두 개는 다른 근데 그 기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센터가 2012년도에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영어영재교육원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2일 전 2019년 9월 4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인께서 최 총장께 전화를 하죠. 예.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짐작고 다 아시죠. 그런데 10시 54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요. 표 총장이 위조됐다. 11시경에 바로 또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시경에 전격적으로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문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시간대가 기사가 난 직후에 이 문자입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를 하고 그 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자도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그러니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변하는데 이외에 밑에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위에 보세요.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변을 하시는 후보자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죠. 자, 저 사진 이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못 쓰게 될 때는 교체한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죠. 네. 재산이 56억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못 쓰게 돼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들어갔죠? 집으로? 제 그 점에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됐어요. 네. 이거 불찰이다. 네. 아니 못 쓰게 된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후보자 말대로 하면은 예? 따님이 논문 수정도 하고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쓰게 됐다는 자, 취지가 아니라 자, 아니 못 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못 쓰게 돼서 그러니까 중고가 되어서 교체를 해주면 그거를 그 속기록 보십시오. 네, 속기록 보십시오. 예, 그럼 못 제가 쓰게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그 중고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셨어요.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예? 취지는 자, 아닙니다, 의원님. 국립대학에서
못 쓰게 되었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국립대학에서 물품 교체, 정정하겠습니다. 예. 국립대학에서 물품 교체할 때 회수해 가죠. 원칙적으로. 예. 네, 그런데 회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납도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도 수사를 또 하겠죠.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죠.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과거 제 민정수석 시절에 윤규건이죠. 예. 저 식당 이름이 뭡니까? 청와대 근처에 있는 모 식당입니다. 저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입니다. 전체 회식 몇 명이 했습니까? 그때 한 7, 80명이 되어서 각 직원들과 다 1대1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사람이 밥을 먹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애월 식당은 조그만 해 갖고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네? 그 전체 식당을 예약해서 저희 전 직원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이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대 의원님. 3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식 전체 회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70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해놓고 또 지금 제가 예? 사람 수를 어떻게 세어 보았겠습니까? 전 직원이 회식을 했다면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 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올 수 조금 있는 전에는 70명 정도 갔다고 했다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 다 밥 먹고 아니 후보자님 네.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고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전 직원이 갔다.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다. 제가 35명밖에 못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말 못하겠다. 아니 제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전 직원 회식이었고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윤규근 총경 사진을 제가 오늘 공개된 걸 언론에 아침 일찍 보았는데요. 마치 이 사람과 제가 둘이서 무슨 밀담을 한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전체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회식 날에 제가 가서 테이블별로 돌면서 직원 개개인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됐어요.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됐어요. 저 보충 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설명하려는 걸 좀 마저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까 사진에 대해서. 네, 사진 민정수석실에서 1년에 뭐 한 학기에 한 분기별도 뭐 정기적이진 않습니다. 전체 회식을 가끔씩 합니다. 했을 때 그 자리는 저와 구성원들 전체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몇 시부터 하니까 와라 그러면 초반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자기 업무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이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대략적으로 한 70명, 7, 8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으로 해서 7, 80명 된다. 예, 이동을 하면서 다 포함하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일시에. 그리고 요 사진의 주인공이 아마 윤총경이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찍은 사진이 아마 수십 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직원으로 찍은 건 많이 있을 네, 겁니다. 물론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도 얘기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예.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김주태 의원님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 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검찰 포렌식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저도 도저히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왔던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후보자님의 딸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이게 다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딴 사람한테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이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 두 개예요. 따님이 동의해줬거나 예. 아니면 수사기관에 갔거나, 그죠? 예,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님은 동의 안 했었겠죠, 그죠? 전혀 동의하지 유출이나 배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나온 거 아니?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저로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할 때마다 다 따라가요, 언론인들이. 응?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응? 들으세요, 좀. 들으시라고. 이런 거 확인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언론에 그 압수수색하는 장소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죠. 무슨 게 저기 뭐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런 게 아침 신문에 나와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좀 후보자님의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따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개인의 가장 지극하게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석차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공개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무리 그 인사청문회 자리를 하지만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자리면 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꼭 사실을 밝혀서 누가 이것을 유출한 건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계속해가지고 동양대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마치 사건을 잘 위임을 해준 걸로 잘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매우 억울해하는데 사실 조사를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확인될 거니까요, 그죠? 네,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표창장이 갔습니다. 그동안 거기 가서 봉사한 거는 사실인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그죠? 네, 근데 마치 모 인사가 나와서 봉사를 못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도 아닌 거예요, 그분 말씀은 그죠?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또 보았다는 분의 보았다는 분도 무슨 증언이 또 보았다는 나왔기 분도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요. 뭐 키스트의 인턴 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까? 누가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기관에 10명 있고 그러면 10명이 싹 그 사람이 와서 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대학교나 연구소 차원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와서 뭐 생활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도 아마 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인턴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 중요한 초점은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예, 인턴을 안 했다고 하면 같이 갔다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을 보면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안 한 거다 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인턴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못 봤다는 것이고 같이 본 분한테 얘기하면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봤다고 하는 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좀 마지막에 또 나온 문제인데 컴퓨터 문제요. 컴퓨터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주면 남아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 있고 제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 되면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한 컴퓨터도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통상 경우 그 업그레이드 되고 난 뒤에 기존에 쓰던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용한 것을 저희 딸아이 또는 뭐 저희 아들아이 등이 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새로운 네, 그런 취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후보자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저도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던, 그래서 좀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역시 동양대 최승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위임 정결이 뭐 관행화되고 여러 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표창장 발행 명의인은 분명히 최승혜 총장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총장은 발행 명의인이 말이죠.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데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 최승혜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그 뭐 후보자든 뭐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 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총장님하고 그런 문제로 천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경심 교수는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 정도의 표창, 이게 뭐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생활 체험 열심히 하는 아이들 주는 거는 위임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발행 명의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임 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그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죠. 그리고 대신에 말이죠. 그런 근거를 대는 대신에 그 후보자의 처는 그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의학 원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했다고,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난중 그게 뭐 증언을 설 경우에 위증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후보자께서 저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뭐 처가 물론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한다. 사실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도 부탁일 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야죠. 예, 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서 막 흥분하고 놀란 상태, 두려워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통화 내용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건 알겠는데요. 안정시키면서 알겠는데 제가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는데 이렇게- 그런 네. 그런 말씀 자체가 네. 부탁이자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승혜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 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뭐 이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아닙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하게 되겠죠. 동시에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탈검찰화 그 문제는 하위법들은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꼭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예.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린 분께 말하자면 질의를 하고 있는 분께 모든 권한이 심지어 회의 진행권까지 제가 다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철저히 막겠습니다. 예, 발언하는 그건 저 자유예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고는 발언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오전 질의를 위원장님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지금 왜 야당 위원석이 이래 비어 있습니까?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의 질의도 들어야 되고요. 또 후보자의 발언도 들어야죠. 그래야 오후 보충 질의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1시쯤 끝나서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오찬을 하시고 오찬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실랍니까? 1시까지 보충 질의를 시작할까요? 오찬하고? 예.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다 끝내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오찬을 하시고 정확하게 1시 40분에 오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